요즘은 집 구할 때 이 발품보다 손품 많이 판다고 하죠. 그만큼 부동산 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건데요. 그런데 이 앱에서 봤을 땐 마음에 들던 집, 막상 실제로 가보면 구경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허위 매물을 통한 부동산 영업의 실체, 오늘부터 저희 취재팀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집 구할 때 많이 쓴다는 부동산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매물이 250개가 있네요. 한 부동산이 내놓은 서울 가산동의 깔끔해 보이는 빌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30제곱미터, 방 2개인데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2억 원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허위 매물이 절대 없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33년 전통의 법무팀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속 당일 빌라 앞으로 가자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자마자 대뜸 이 집은 대출이 적게 나온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중신축이라서 대출이 조금 많이 안 나와요. 담보대출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신용대출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상보다 입주가 늦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래도 한 달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쭤봤는데 좀 힘들다고는 말씀을 하시고 대출. 집을 팔아야 돈을 벌 텐데 자꾸 단점만 얘기하는 남성,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끝까지 집을 보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핑계를 댑니다. 집주인께서는 좀 더 높여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오늘 보실 것 같아요. 그럼 없을 때도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700m 반경에 다른 매물이 있다며 은근슬쩍 주제를 돌립니다. 하지만 크기가 맞는 집은 1억 원 이상 비싸고 가격이 맞는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앱에서 봤던 조건이 아니라고 하자 남성은 경기도 부천 얘기를 꺼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외곽쪽으로. 경기도? 좀 가운데 있어요. 딱. 그러니까 마지노선. 부천으로 되어 있고 한 17분들은 다 넘어가세요. 남성이 모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부천시 역곡동. 그런데 너무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역시 생각했던 집이 아니라고 하자 급기야 인천까지 가자고 권합니다. 부천도 이제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그 옆에 이제 부평으로 가세요. 부평. 네. 부평에 있을 게 다 있으니까. 발품 팔기만 벌써 3시간째. 긴장이 풀렸던 걸까? 인천을 향해 차를 몰던 남성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자, 아무 문제 없는 집으로 올리면은 고객님들 저희한테 연락 안 하세요. 또 잘못해서 생각해요. 이 편법이죠. 처음 올린 집이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성 허위 매물임을 시인한 겁니다. 융자가 있는 집을 싼 매물처럼 올리기도 한다며 다른 수법까지 알려줍니다. 융자금 미포함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이게 1억 5천에 집이 올라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 금천구에서 출발한 취재팀은 경기도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까지 2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야 남성은 태도를 바꿔 온 힘을 다해 집을 홍보합니다. 저희 이사님이랑 건축주분이랑 조금 이제 아무래도 신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입지가 지금 제일 좋아요. 대가치가 나오니까 여기가 제일 괜찮아요. 결국 인천에 이 집을 팔려고 이렇게 고생시킨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같은 앱에 같은 부동산이 올린 또 다른 매물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 북가좌동의 방 4개짜리 빌라. 역시나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싼 3억 2,6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여성, 이번에는 집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집값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겁니다. 왜 집값이 다르냐고 따지자 분명히 적어놓았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두 배 같죠? 저희 미사용 못 드린 것도 있고 보신 것도 있고. 확인해보니 소개글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융자금 미포함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여성. 그러니까 오신이 이해친다고 같이 보고 오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앞서 만난 업자가 실토했던 바로 그 수법입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인 피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짜 매물에 낚여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방을 구할 때 어쨌든 뭐 물리적인 시간이 들고 제 노력이 들잖아요. 약간 돈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구한 건데 서러운 거죠.
이 집은 팔려서 없고 저 집은 주인이 마음을 바꿨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발품만 계속 팔았더니 이 업자들의 실체가 뭔지 또 목적은 뭔지 취재진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바로 내일 계속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다 김정우입니다. 이 손님을 끌기 위해 이 부동산 앱에 이 가짜 매물들만 올려놓고 이 막상 현장에서 만나면 이 다른 집들만 보여주고 끌고 다니는 이 영업 실태. 어제 저희가 이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렸더니 MBC 제보전화와 온라인 댓글로 나도 당했다 이런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짜 매물들을 올리는 부동산의 실체와 그 이유 지금부터 바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송내역 근처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취재팀이 당했던 허위 매물들을 앱에 올린 부동산의 주소지입니다. 이 부동산에서 앱에 올려놓은 매물은 250채. 부천에 있다는 중개업소인데도 파주와 의정부, 심지어 60km 이상 떨어진 이천시에 빌라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부동산은 없고 전혀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쇼핑몰 하는데. 근데 하나 샀어요? 저희 이거는 많죠. 오래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걸까?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인천에 또 다른 부동산이 조회됩니다. 하지만 가봤더니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부동산의 흔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인 걸로 돼 있어요, 여기가. 사무실처럼 사용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던데 어제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는 본 것 같은데. 실체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증이 커지던 찰나 주변을 살피다 한 수입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취재팀을 인천까지 태우고 다녔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들어간 곳은 건설주택이라는 간판을 내건 업체. 사무실 앞에는 우수 공인중개사라는 안내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곳은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업소가 아니라 신축 건물을 고객에게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얼굴을 딱 한 번 봤는데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바지 사장인 거죠. 중개 매물을 앱에 올리는 건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서 계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허위 매물 사진은 어떻게 구한 걸까? 구글에다 검색해서 아파트 인테리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예쁜 집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진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이 업체가 올린 매물 몇 개를 무작위로 골라 검증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갔다 온 매물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다녀온 매물. 허위 매물이 절대 아니라는 한 빌라 사진. 그런데 같은 빌라 이름을 검색해보니 이미 6년 전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있는 홈쇼핑 화면까지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각도가 뭐 비슷했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어도 TV 화면이 똑같은 거는 그렇죠. 이게 어떤 양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 사진을 갖다 쓰면서 적혀있던 신상 정보를 지우려고 사진 아래쪽을 잘라내는가 하면 부동산 앱 이름으로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이 업체가 내놓은 매물 전부를 조사해봤습니다. 업체가 등록한 전체 매물 가격을 비교해보니 해당 매물의 실거래가보다 평균 8,800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싸게 올린 매물도 10곳 중 한 곳 꼴이었습니다. 이 같은 허위 매물에 고객이 낚이면 각종 핑계를 대가면서 진짜로 팔아야 하는 신축 건물을 분양받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잘못 올려놓은 것 같다. 이건 불법 건물이라서 이런 집 사시면 큰일 나시니까 일반 합법적인 매물을 사자. 건축주랑 저희 회사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 좀 챙겨주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문제의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냐고 묻자 펄쩍 뜁니다. 어떻게 그걸 근데 다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거 살짝 궁금하네요. 저희는 허위 매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직접 손님으로 가장해 허위 매물임을 확인했다고 해도 계속 부인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취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1억 비싸게 내놓고 집 안 보여주겠대요. 한둘입니까? 전 현직 직원들이 사기 수법을 다 털어놨다고 알려졌지만 발뺌은 계속됐습니다. 자기들이 허위 매물 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시킨 적 없으니까. 죄를 받아야 된다면 그 친구들이 벌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겠죠. 이러던 업체는 취재진이 돌아간 직후 매물 수백 개를 황급히 지웠고 일부 매물은 시중 가격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오늘도 광고집 말고 다른 집을 보시진 않았냐? 1억짜리 신축 빌라는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 이 업체가 올렸던 1억 원대 신축 빌라는 74채나 됐습니다. 자, 취재 과정에서 저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입니다. 자, 이들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고객들을 특정 빌라로 유도하는 건지, 자, 이렇게 해서 얼마의 리베이트를 받는 건지 이 소식은 저희가 내일 계속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다 손하늘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통한 반칙 영업의 실태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업자들이 고객을 속이는 방법, 바로 이 영업비밀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속이는 건지 이 돈의 세계도 파헤쳐봤습니다. 신축 건물 건축주와 부동산 업자 사이의 리베이트의 세계, 지금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앱에 올라온 그럴싸한 매물들. 하지만 막상 가면 약속한 매물은 볼 수 없다며 수도권 일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각각 3시간씩 동행한 두 직원의 녹화본을 비교해보니 놀랍도록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번갈아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먼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선호도가 낮을 것 같은 집부터 보여줍니다. 언덕. 근데 여기는 좀 높고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이잖아요. 목표 매물에 도착하면 대출이자 지원을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이제 금액 같은 거를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란히 회사 법무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법무사도 다 있어요. 다 법무팀이 껴있어요. 짜여진 대본이라도 있었던 걸까? 저희가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총 10페이지 분량인데요. 보시면 세뇌, 과장 같은 말이 눈에 띕니다. 당했던 수법들, 거짓말처럼 자료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미끼 광고는 확실히 풀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미끼, 즉 허위 매물임을 자신들도 인정한 건데 거래가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매물이 있을 수 없다. 이건 불법적인 건물이니까 절대 있을 수 없다. 화를 내는 고객에겐 홍보팀 핑계를 대라고도 교육했습니다. 사람 많이 화나 있으면 실토하라고 하더라고요. 광고 담당자가 그렇게 광고를 올리신 것 같은데 죄송하다. 실제 팔아야 할 매물에 도착하면 건축주와 아는 사이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시행사들을 잘 아니까 시행사들이 짓는 빌라를 알려줄게. 실제로 취재팀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희 이사님이랑 건축주분이랑 조금 이제 아무래도 신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또 유능한 법무사가 있으니 대출이 잘 나올 거라고 속이면서 법무사에게 전화하는 척하라는 교육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법무사 있으니까 너가 대출 나오는 거야 좀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주면은 얘가 확 가락 돌아가고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법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팀이 있긴 있나요? 이 회사 생긴 지도 지금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33년 경력된 법무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같은 업자끼리 법무사가 되기도 하고 경쟁하는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손님 일정. 그러니까 지금 보러 가려는 그 집 말하면서 그거 다른 사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일부러 차에서 스피커폰하고. 이들 사이에서 고객에게 먼저 보여주는 언덕 높고 허름한 집은 이른바 밟고 가는 집으로 불렸습니다. 속칭 밟고 간다고 하거든요. 안 좋은 집 하나 보여주면 이 집 그냥 아까 그거 할까? 이런 생각 섞어서 하기도 하고. 바로 뒤에 진짜 팔집을 보여줘 고객을 현혹시키라는 겁니다. 살짝 보여주면서 이제 눈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객 유형을 분석해 공유하기도 합니다. 욕심 많고 바보 같아서 이자 지원 바로 먹힘. 허위만 잘 풀어주면 계약할 것 같은 식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듣거든요, 진짜. 개꿀입니다. 거짓말 교육까지 해가며 목표한 매물을 팔려는 사람들. 대체 얼마를 벌 수 있기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전직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업체들이 쓰는 전산망에 들어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매물을 보고 처음 연락했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건 미끼였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첫 집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없습니다. 다음에 갔던 집을 눌러봤더니 R이라는 글자와 숫자 15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집은 R10. 여긴 10개네요. 무슨 암호라도 되는 걸까? 일명 리베이트라고 하죠. 보통은 가장 많은 게 10개, 그러니까 현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고 2,5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업자들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팔아주면 건축주가 얼마까지 돈을 줄 수 있는지 표시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15는 해당 매물을 팔아주면 업자에게 1,500만 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 업자는 취재팀에게 이 매물을 파는 데 집중하지 않고 경기도 부천까지 데려갔습니다. 왜 그런지 전산망으로 확인해봤더니 R30, 3천만 원입니다. 여기 30대, R도 많고 여기도 30대. 이렇게 집이 좀 잘 안 나가고 이런 데는 리베이트가 많아요. 취재팀을 마지막으로 데리고 갔던 인천 부평 매물도 R 옆에 숫자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분양이 다 되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리베이트가 높은 집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는 겁니다. 팀장들이 어디 R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코스로 가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일부러 좀 안 좋은 집부터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R이 높은 집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와 7대3 정도로 나눠 챙겼다고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회사에 반 가고요. 제 반에서 또 회사 1.5 또 가져가요. 평균 1,000만 원이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져가는 건 한 320. 서울 정반대편 도봉구로 검색해봤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문자 파이 기호 옆에 12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빌라엔 뜬금없이 별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리베이트입니다.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가? 7개 갔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빌라도 있는데 표시된 연락처에 전화해보니 역시나입니다. 아, 실장님, 여기 리베이트가 몇 개예요? 리베이트의 약자인 R 표시가 알려지자 온갖 방식의 암호를 쓰고 있는 겁니다. 리베이트 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뭘까?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분양이 안 되면 분양업체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고 원금을 건지려고 하죠. 건축주가 일부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뒤 업자들에게 리베이트로 되돌려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는 집을 구하는 이들입니다. 집 팔아준다고 고마워서 내가 용역비를 이 정도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 고스란히 집을 살려고 하는 분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주문해서 다 나온 돈이니까. 설령 허위 매물로 유인한 게 걸리더라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받은 리베이트 일부를 떼면 그만입니다. 리베이트를 뿌려서 매물을 팔고 분양가도 높게 매길 수 있는 건축주,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속여 거액을 챙기려는 허위 매물 업자들. 이들이 만든 거대한 시장이 가뜩이나 집 구하기 힘든 사회 초년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정우. 손하늘입니다.